안녕하세요, 문쌤입니다. 그저께 태풍이 지나갔죠?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는 집안에 아무런 피해가 없으셨기를 너무 기대를 합니다. 지금 보는 이 차트는 과연 어떤 차트일까요? 이 차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심정일까요? 물론 저 역시 똑같은 심정입니다. 죽을 맛이죠. 네, 효성 TNC입니다. 자, 얼마 전에요. 그 IBK의 이동욱 위원, 이분이 원래 키움증권의 이동욱 위원이었는데 IBK로 옮기신 것 같은데 확실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이 그 효성 TNC의 비디오 가격 급락으로 원가 개선 전망을 기대한다라는 리포트를 냈더라고요. 자, 그럼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제가 TNC는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스판덱스를 만드는 회사지 않습니까? 이 스판덱스의 가장 주요한 원료 두 가지가 PTMEG와 BDO라는 제품입니다. 자, 그런데 이 PTMEG는 효성 TNC에서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BDO는 아직까지 자체 생산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BDO 가격이 올라갈수록 효성 TNC의 이익에는 역효과가 일어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이 PTMEG와 그리고 이 BDO가 더 큰 급락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 3월 달 이후로요, 지금 64% 정도의 급락이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그 중국 내에 스판덱스를 만드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이 효성 TNC가 지금 후아펑하고 그리고 기타 그 자그마한 스판덱스를 만드는 기업들을 지금 치킨 게임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즉 누가 살아남느냐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반도체처럼 승자가 독식을 하는 건데요. 자, 지금 중국 내 스판덱스 생산 능력이요. 자, 지금 이 캐파는 굉장히 높은데 지금 요 선으로 된 거 있잖아요. QOQ, 즉 지난 분기 대비 지금 이렇게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스판덱스를 만드는 기업체 수도요,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물론 지금 올해 하반기에도요, 지금 5만 톤 정도의 그 세계 스판덱스의 증설이 존재한답니다. 그렇지만 이 5만 톤은요, 이 효성 TNC가 인도와 그리고 중국에다가 증설을 하는 것이라고 추정이 된다고 그러네요. 자, 그러면서 이 중국 스판덱스 시장은요, 중소형 업체들의 가동률이 축소되고 있고요, 그리고 설비 폐쇄 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스판덱스 공급 과잉 완화에 긍정적일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지금 요 차트가 그거죠. 지금 BDO와 그리고 스판덱스 공장의 그 가동률인데요. 지금 스판덱스도 가동률이 계속 내려오고 있죠. 3월, 7월, 그리고 8월 이때 쭉 내려오네요. 그리고 BDO 역시도 지금 가동률이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타 사항으로요, 효성 TNC에도 NF3의 기타 사업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요게 얼마 전에도 그 뉴스에 나왔던데요. 그 효성이 그 4개의 자회사로 인적 분할을 했지 않습니까? TNC, 첨단 소재, 화학, 그리고 중공업으로요. 자, 그런데 이 효성이 국내 부분은 이렇게 나눠 놨는데요. 해외에 있는 부분은 이렇게 쪼개질 못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TNC 같은 경우에도 뭐 기타 부분이 있고요. 첨단 소재에도 뭐 스판덱스를 하고요. 그리고 화학에서도 뭐 이것저것, 굉장히 겹치는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조만간에 정리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뭐 보도가 나왔던데요. 뭐 일단 그거는 지금 닥친 일은 아니지만 그 긍정적인 뉴스는 그 NF3라는 부분이 원래는 효성화학에서 많이 하는 부분인데 이 공장이 효성 TNC에도 이걸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수요 증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긍정적인 뉴스가 돼버린 건데요.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요, 중국의 디스플레이향, 즉 그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를 만들 때 그 세척을 하기 위한 가스가 요 NF3인데요. 자, 요 중국 디스플레이 향이 수요가 굉장히 증가되다 보니까 중국 생산을 증설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생산 능력이요, 1,700톤에서 3,500톤으로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자, 당연히 이 부분은 판매 물량 증가가 되고요, 점유율이 증가되고요, 그래서 규모의 경제에 따른 원가 개선이 발생할 예정이다. 뭐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올해 영업이익은 4,996억 원 정도로 예측을 하는데 작년 대비 64.9%가 감소될 전망이다 이겁니다. 단
그 아까 보여드렸던 BDO하고 PTMEG를 MEG의 통합 효과로 올해 3분기부터는 스프레드 개선이 효과가 일부 발생할 예정이다. 자, 그래서 목표가는 40만 7천 원을 유지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요즘 그 뉴스가 좀 나오죠. 긍정적인 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효성 TNC가 석탄이 아닌 옥수수 추출 스판덱스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 이러면서 바이오 베이스 시드, 베이스든가요? 요거를 개발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ESG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남들이 쫓아오지 못하는 걸 이런 걸 해야 미래에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요거는요. 리젠, 아시죠? 그 리젠을 가지고 이제까지는 티셔츠를 만들고 뭐 무신사하고 결합해서 티셔츠도 만들고 이런 모습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요 스니커즈까지도 출시를 한다. 뭐 이런 뉴스까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월봉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월봉이요. 지금 요 시점에서부터요 올라선 게 11개월을 올랐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내려올 때 역시도 내려오는데 지금 내려온 기간은 14개월 정도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오른 만큼 산이 깊으니까 골이 깊은 겁니다. 그렇지만 이 주가라는 게 무조건 떨어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물론 가격 조정이 지금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급 반등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주가라는 건 절대 그렇지는 않고요. 이 부분을 지금 이 바닥 부분을 이렇게 매물을 소화해주는 기간 조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정도면은 뭐 제가 보기에는 더 떨어져 봐야 얼마나 떨어지겠느냐 뭐 이런 생각에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씩 추매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자, 물론 이거는 저 100% 개인의 생각이기 때문에요. 구독자분들은 절대 제 생각에 따라서 뭐 투자를 하시거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본인이 판단하시고 여윳돈이 있으실 경우 그리고 뭐 미래를 길게 보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씩 뭐 매수를 해도 괜찮을 자리는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효성화학입니다. 뭐 중간에 1월 달이죠. 올해 1초에 쭉 한번 땡겨서 뭐 추세를 반등시키나 싶었는데 주구장창 내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에 그 7월 달에 완공이 됐는데 그 공장이 계속 트러블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뭐 돈을 투자를 하고 그리고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트러블이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지금 추가로 오늘 뭐 뉴스까지 나왔던데요. 자, 이런 뉴스가 나왔죠. 500억 규모의 CP 발행을 결정을 했다. 그래서 운영자금 조달 목적이다. 물론 굉장히 안 좋은 뉴스가 분명합니다. 지금 자본금의 9.97%, 즉 10%를 지금 발행을 하는 건데요. 자, 일단 내용을 한번 좀 봐볼게요. 효성화학의 부문별 매출 비중입니다. 자, 지금 이 회색 부분이 그 PP, 폴리프로필렌이죠. 그리고 DH 요 부분이고 즉 기존 사업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요 기타 부분이 이게 뭐냐면은 그 NF3 아까 세척을 위한 가스를 의미하는 거죠. 반도체와 그리고 OLED 디스플레이 같은 걸 위한 이런 부분인데 자, 요 부분이 매출이 뭐 물론 그만 더 줄어들긴 하지만 자, 오른쪽을 한번 봐보세요. 지금 영업이익 부분이요. 지금 PP 작년에 영업이익을 줬던 그 PP 부분이 올해는 지금 대규모 적자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타 부분인 NF3와 그리고 폴리케톤 아시죠? 그 폴리케톤 부분이 물론 지금도 적자긴 하지만요. 적자 부분을 굉장히 줄여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 PP 부분은 적자가 지금 예상이 되는데 이 기타 부분에서 플러스가 나준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숫자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보면요. 19년도에는 요때는 영업이익의 8%에 불과했던 기타 부분이 지금 올해는 47%까지 47%까지 확대가 됐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TAC 필름 이런 게 있고요. 필름 그리고 NF3 그리고 폴리케톤 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올해 3분기까지요. 이 NF3 생산 능력을 4.8천 톤에서요. 6.8천 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이유는
당연히 중국의 그 디스플레이하고 반도체향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 자동차 전장용 반도체 수요가 증가할 거라고 예상이 되나 봅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은 고객사들이 증설을 요구했던 부분으로 추정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게다가 그 OLED 있지 않습니까? 예, 즉 LCD 말고 이 OLED 디스플레이는 그 세정 과정이요. LCD 대비 4배에서 5배 정도의 NF3를 사용한다. 이런 내용이네요. 자, 그리고 철보다도 뭐 몇 배나 더 강력한 탄소로 만든 그 어떤 섬유 부분이잖아요. 네, 탄소 섬유하고는 좀 다른데요. 그 자동차나 수도 계량기 같은 그런 걸 만드는 그 폴리케톤이라는 부분을 효성에서 처음으로 이거를 개발을 해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폴리케톤의 잠재 시장이요. 100만 톤 이상 정도로 100만 톤, 예, 엄청난 거죠. 이상으로 전망이 된답니다. 자, 그래서 지금 22년도가 요 정도인데요. 그리고 나중에 25년도 가면은 이게 얼마입니까? 10억, 100억, 1000억, 1600억 원 정도의 그 시장을 뭐 예측을 하는데요. 자동차나 수도 계량기 이런 부분은 좀 한정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효성 하면은 효성 첨단 소재의 어느 부분이 가장 강합니까? 네, 타이어 코드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 타이어 코드에도 이 폴리케톤을 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잠재적 시장 규모는 추가적으로 증가할 것 같다. 이런 보고서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요, 한화투자증권 그 부분인데요. 자,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이 내려오는 부분, 요게 베트남의 PP와 DH 부분입니다. 네, 계속 지금 트러블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베트남 설비 트러블 영향으로 지금 계속 적자가 이루어지지만 내년에는 반등할 것으로 보인다. 자, 이런 내용을 설명해 주는 그림이네요. 자, 지금 이 부분은요, 그 왼쪽 거는 PP 스프레드입니다. 즉 PP 가격과 스프레드 부분이 지금 차이가 계속 나고 있잖아요. 자, 이유는 2분기에 가격이 높은 LPG를 높은 가격을 썼던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400억 정도의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생겼다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베트남 지금 DH 플랜트가 계속 트러블이 생기다 보니까 실적이 안 좋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스프레드가 굉장히 커진 부분인데요. 자, 오른쪽에는요, 다행스럽게 아람코하고 LPG 가격을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지금 3분기 들어서 지금 22년도 5월이네요. 요때부터 내려오기 시작을 해갖고 3분기에는 원가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이 부분입니다. 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LPG 가격이 줄어들면 당연히 원가 부담이 적어지니까 이익에는 긍정적인 뉴스겠죠. 자, 물론 이게 100%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천연가스가 지금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특히 러시아가 유럽에다가 가스를 잠가버리는 바람에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그 대체제인 그 LPG 가격 역시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그러나 다행히 이 역내, 즉 이 화학업계 내에 업황이 굉장히 둔화가 됐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석유화학업체들이 가동력을 축소를 하고 있다네요. 그래서 이 LPG 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한다네요. 그런데 문제는요, 요거죠. 지금 이 재무제표상으로 보면은요, 지금 자본 총계가 지금 올해 4,500억 정도인데요. 지금 부채 총계가 2조 7천이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금 500억 정도의 추가를 지금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부채 비율이 741% 정도로 증가가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밑에를 보시면요, 이자 발생 부채가 지금 2조가 넘잖아요. 2조에다가 500억 정도가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5% 정도의 이자만으로 잡아도 1년에 들어가는 게 1,025억 정도가 맨날 이자로 나가더라고요. 자, 그런데 지금 영업이익이 작년 같은 경우에 지금 1,400억 정도를 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700억 좀 넘는데, 자, 올해는 이게 적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이자만 나가는 게 지금 엄청난데 이걸 과연 어떻게 메꿀 것이냐, 이 부분이 제일 걱정인 거죠. 네, 그래서 오늘도 지금 계속 빠지고 있고요. 지금 그런데 그래서
지금 IBK에서는요, 지금 올해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550억 정도의 적자를 예정을 한다. 그래서 지금 목표가는 21만 원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화증권 같은 경우에는 23만 원을 제시를 했는데요. 이거야 제시하는 적정가라는 부분인데요. 자, 요게 월봉입니다. 자, 월봉으로 봤을 때요, 지금 최고가를 47만 원을 찍고 지금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네, 효성 TNC보다 더 오래 빠지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가, 오늘 현재가로 봤을 때요, 시가총액이 5,200억 수준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효성이 베트남에 투자를 한 돈만 2조예요. 자, 이 2조에다가 국내 시설들 합치고 하면은 도대체 얼마가 돼야 되는 금액입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시가총액은 5,200억이라는 거죠. 결국엔 지금 적자만 아니라면, 그리고 그 많은 부채만 아니라면 지금 이 정도의 가격은 말도 안 되는 싼 가격이 맞는 거죠. 자, 그래서요, 일단은 밴드상을 보면은요, 지금 그 수년간 이루었던 요 밴드, 요 위에 부분 있죠? 요 부분이 지금 18만 원이고요. 그리고 이 밑에 부분, 그래도 요 최하점, 요때는 말고요, 요 밑에 부분이 지금 9만 원 정도 수준인데, 그래서 지금 그 반을 나눠보면은요, 13만 9천 원, 즉 14만 원까지는 조금 열려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TNC하고 똑같이요, 여유가 있으시고, 그리고 이 회사를 믿는 투자자시라면 지금 빠져도 어느 정도 10% 정도 내외, 물론 더 빠질 수는 있겠죠. 요 9만 원까지로 빠지면 더 큰 거긴 하겠지만요. 그래서 저희들은 분할 매수의 접근법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저도 오늘 최하가에서 지금 조금 걸어놨는데요. 좀 체결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저 역시도 지금부터 조금씩 추가 매수를 해나가 볼 생각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분명 제 개인적인 방법일 뿐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저하고 똑같이 해서는 안 되시고요, 자신만의 투자 방식을 고수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누구도 정답은 없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지만 이 효성이라는 회사를 굉장히 오래 봐왔고요, 부정적인 일도 있고, 그리고 오너들이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요, 그래도 장사는 참 잘하는 집안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구독자님들께서는 깊이 생각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번 돈입니까? 그렇죠? 정말 이 소중한 돈을 함부로 이렇게 투자를 해서는 안 되겠죠. 재무제표 이런 부분을 봐서는요, 절대 투자를 해서는 안 되는 회사입니다. 일단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건강 주의하시고요. 갑자기 아침마다 쌀쌀해졌습니다. 정말 이럴 때 감기 걸릴 수 있습니다. 자, 건강이 최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